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7일과 31일 토론 일정을 두고 양측에서는 치열한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TV토론 협상단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방송 3사 주간으로 27일 밤 10시부터 120분간 양자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과 국힘당이 제안한 공중파 TV토론 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이 오늘 왔다면서 27일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120분간의 양자 토론이 확정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성일종 국힘당 의원은 같은 날 오후 해당 의견에 대해 사실과 좀 다르다며 구정전 토론하기로 한 것을 협조 요청한 공문을 공중파에 보냈다. 그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이고 27일 토론에는 의견이 왔는데 이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 의원은 설날 전날인 31일이 전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냐면서 가능하면 황금 시간대에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후 10시를 넘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해당 의견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토론을 방송사에 요청하고 그 방송사가 주관한다고 수용하면 방송 편성에 관한 권한은 방송사에서 갖는 게 상식이라며 한쪽에 좋은 시간대면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간다면서 조건부로 토론에 응하는 건 월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양당 실무협상단은 19일 다시 양자 TV 토론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18일 결국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 토론이 또 무산됐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왜 합의가 다 끝났다는 대선 토론회를 국힘당이 왜 급하게 연기해야만 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우선 18일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시간대별로 체크해봐야 할 텐데요. 우선 같은 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김어준 총수의 발언과 뉴스공장 방송 내용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욕을 하는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모초에서 제작해서 모초에 납품해 곧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만들기 시작한 건 대략 보름 전이고 1차 납품한 건 지난 주말이었다고 합니다. 손볼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수정 지시가 갔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보가 구체적이라서 그래요. 최종 납품되면 그걸 유포할 계획인데 유력한 유포 루트 중에 하나로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죠. 친문재인을 걸고 실제로는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결국 누구의 조종을 만든지도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최종 유포 루트까지는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전에 배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만들어져서 기술적으로 진짜 목소리와 구분할 수 없을 수준이에요. 그냥 진짜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은 말인데 이렇게 목소리를 만들어 내놓으면 가짜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보가 온 것 같은데 이날 오프닝 ERU 이것만 알아야 할 뉴스에서 김총수는 느닷없이 어떤 특정 집단에서 이재명 후보의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준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설 전에 배포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수정 부분이 있어 재작업 중임을 밝히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수준임을 언급합니다. 내용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 후 뉴스공장 3부에 이상한 인터뷰가 하나 진행되는데요. 신지영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가 출연해 대선 후보 사인에 대한 발화 습관 및 특성을 분석합니다. 이 인터뷰의 제목은 미래를 위한 대선 후보 화법 원포인트 레슨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는 어떻게 말하나였는데요.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방송을 청취했습니다.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각 대선 후보 간 화법 스타일을 데이터로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각 후보 간 말투의 특성을 분석하고 설명해 줬습니다. 고대 국어 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네. 이 후보자들의 말, 네. 습관, 특징, 국어학자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네. 분석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비교를 해야 하니까 비교가 좀 가능하게 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한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했던 게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있어서 네. 2시간짜리 각각,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방송기자 클럽에서 초청 토론회를 했어요. 그나마 1시간짜리. 4명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는 없고 그나마 두 후보가 겹치는.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말투가 논리적이고 화술이 짧고 간결하며 말과 말 사이에 0.18초 내외에 포즈가 있다는 식의 분석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의 말투도 소수점 단위로 화법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의 화법의 특징을 분석한 거죠. 재밌기도 했지만 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이후 알게 됐는데요. 이게 모두 김어준 총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세력들이 이 방송을 듣고 시겁한 거죠. 자신들이 제작한 결과물과 뉴공에서 분석한 이재명 화법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방, 따라하기 수준의 결과물을 교수이자 전문가가 출연해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을 들어보니 차이가 클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물론 저의 뇌피셜입니다. 같은 시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추가 녹취록이 있다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녹취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밑자락을 까는데요. 근데 검증을 위해서 보도를 했다면 그러면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방송 전파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만큼 검증을 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과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 MBC에서 그런 검증을 한 적이 있나요? 특히 훨씬 더 악랄하고 차마 온 국민이 경악할 수 있는 그런 음성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소개했습니까? 이른바 형수 욕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형님한테 욕하고 뭐 온갖 지금 뭐 있죠.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스트레이트 그 기자 저희가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질문을 드렸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 쪽에 이것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이냐 했더니 뉴스로 이제 그 강조를 하니까 그건 새로운 게 아니지 않느냐. 이미 다 그 공개가 되고 많이 나온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대답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녹취 파일이 또 나오면 그때는 공개하실 생각인가요? 그럼 뭐 제가 되겠죠. 스트레이트 관계자가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 대답은 이야기는 못 뭐냐면 드리겠고. 그 말씀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새로운 녹취 파일이 나왔고 그것이 국민들이 또 이재명 후보의 인간 됨됨이에 관한 것, 품성에 관한 것, 더 나아가서 지도자로서의 품격, 나라의 품격과 관련된 아주 극악무도한 욕설 파일이 있다. 그럼 공개해야죠. 이거는 새로운 근데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다면 말이죠. 근데 예. 과연 MBC가 그렇게 할까요? 새로운 녹취 파일이 또 나오면 그때는 공개할 생각이냐. 새로운 녹취 파일이 나왔고 국민들이 이 후보의 인간 됨됨이에 관한 것, 품성에 관한 것, 더 나아가 지도자로서의 품격, 나라의 품격과 관련된 아주 극악무도한 욕설 파일이 있다고 하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는 뭔가 확보했고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하지만 방송 이후 그는 추가로 드러날 것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불이 나게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사실 이날은 이재명 후보의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공개하는 날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것도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어 오전 10시 중앙선거 방송 토론회가 주관한 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정책 토론회에 출연한 원희룡 국힘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아주 이상한 발언을 합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 정권 아래서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가 말살됐습니다. 정책 실패한 정권은 교체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재명 후보도 정권 교체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본소득 시리즈로 경선은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소득주도 성장 매운맛
그리고 더 강압적이고 더 부작용이 큰 엉터리 약장수 말바꾸기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기 형님의 딸인 청년에 대해서는 뭘 찢어버린다는 말과 함께 쌍욕과 협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의 조카 욕설 발언이었는데요. 어떤 누구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형수에 대한 욕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조카는 또 뭔가요? 원 본부장은 결정적 실수를 하고 만 거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파일이 있다는 걸 본인이 밝힌 겁니다. 전 그 파일이 그들이 준비 중인 이재명 딥페이크 음성 파일이라고 추론해 보는데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후 TV조선은 새로운 이재명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던 오후 4시 방송이 기술적 문제라며 부랴부랴 편성을 취소하는데요. 이와 거의 동시에 민주당과 국힘당이 합의했다는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국힘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파행됩니다. 일련의 과정을 추론하고 분석해 연결해보면 이 퍼즐 같은 큰 그림이 하나의 사건으로 압축되는데요. 결국 이재명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배포하며 정치 공작으로 반전을 노렸던 이들의 계획이 모두 어그러지고 만 거죠. 숨가뻤던 이날 국힘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세력의 정치 공작은 김어준 총수의 완벽한 쉴드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뉴스반장 뇌피셜입니다.